네, 안녕하세요. 팀 에코의 신성민입니다. 저희가 만든 게임은 VR 공포 게임이고 멀티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게임명은 4-1로 부제는 Find and Escape입니다. 저희 게임의 특징으로는 시간 제한 내에 미션 각자 분배받은 미션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을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저희가 이 게임을 만든 이유는 VR 게임은 아무래도 체감형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플레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공포 게임을 정해왔습니다. 저희 게임은 2인부터 4인까지 지원이 가능하오니 많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4-1 팀 에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1 프로젝트를 개발한 팀 에코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게임 소개에 앞서서 저희 팀을 간략한 키워드로 소개해 보았습니다. 우선 팀장이자 전반적인 UI 시스템을 담당한 남혜림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오재영님은 오브젝트 담당을 하셨습니다. 네트워크 연결과 아이템 상호 작업을 맡으신 신성민님입니다. 전반적인 캐릭터 시스템을 담당하신 정주호님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제목은 4-1 Find and Escape입니다. 제목을 처음 보셨다면 4-1 혹은 4학년 일반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뒤에 컨셉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장르는 공포, 생존, 대전 게임으로 포톤 서버를 이용한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플랫폼은 PC 기반의 VR 게임으로 메타퀘스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타겟층은 10대부터 30대 남녀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공포 장르로 게임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매니아층이 많으면서 가볍게 시도할 수 있으면서 디자이너가 없기 때문에 B급 감성이어도 게임에 하는 요소로 느껴질 수 있는 공포 장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한 레퍼런스 게임입니다. 디시트 1, 2의 게임 요소나 분위기, 연출을 참고하였고 방탈출 시뮬레이터 VR 모드의 아이템 상호작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만든 맵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손전등에 의존하는 어두운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특히 레벨 디자인을 하며 각 방마다 2개 이상의 이동 경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간략하게 프롤로그 스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파티 초대장을 받고 한 장소에 모인 친구들은 파티가 아니라 으스스한 저택에 갇히게 됩니다. 모두 저택을 탈출하려 하지만 일행 중 누군가는 이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특징은 이 복수자 1명과 나머지 생존자 팀으로 구성된 2명에서 4인 플레이까지 가능한 게임입니다. 재미 요소로는 시간 제한으로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어둠과 음악 효과 등 환경에 의한 공포감을 조성하며 아이템과 탈출구를 랜덤 배치하여 지루하지 않은 다회성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이런 컨셉을 바탕으로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4는 전체 인원을 뜻하는 4와 복수자를 뜻하는 -1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이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여 부제목으로 Find and Escape라는 직관적인 요소를 포함하였습니다. 게임은 로비에 입장하면서 튜토리얼을 진행하면 시작합니다. 튜토리얼을 진행하여 모든 플레이어가 준비가 완료되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고 게임 시작과 동시에 생존자와 복수자 역할이 배정됩니다. 역할이 배정되고 미션과 랜덤 위치가 배정되며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때 복수자로 배정되었다면 총 3개의 미션을 달성하여 괴물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도끼를 휘둘러 생존자를 모두 제거하거나 제한 시간 안에 탈출 방해 시 승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생존자로 배정을 받았다면 2개의 생명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2개 이상의 미션을 달성하여 탈출 열쇠 획득이 가능하고 열쇠를 가지고 탈출구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기획을 바탕으로 약 1달간의 개발을 진행하여 메타버스 엑스포라는 결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협업 툴로는 기터브 데스크탑, 노션, 디스코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션으로 관리한 팀 일정들과 세부 진행 사항들 사진입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좀 더 자유로운 소통과 의견 제시를 위하여 노션의 아이디어 보드를 운영하거나
비정기적인 회식을 통하여 좀 더 적절한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대표적인 기능만 간략하게 각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작한 튜토리얼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테이블 기반으로 진행한 제이슨 파일을 역직렬화하여 튜토리얼 퀘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입니다. 옵저버 패턴을 이용하여 이벤트를 직접 구현하여 보였고, 실제로 플레이어가 캐릭터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캐릭터로 바뀌는 모습을 구현하였습니다. 앞에서 선택한 캐릭터를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 포톤 서버를 이용하여 RPC 호출로 동기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네트워크를 맡은 신성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게임이 아무래도 네트워크 게임이다 보니까 데이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해서 초기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솔리드 원칙에서 단일 책임 원칙을 생각을 해서 각 기능마다 함수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같이 협업을 할 때 이게 무슨 기능이구나 알 수 있게 주석 처리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각 클라이언트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소트 기능을 활용해서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플레이어 로직을 담당한 정주호입니다. 네, 우선 캐릭터의 뼈대를 리깅을 설정하고 인버스 키네마틱을 통해서 움직임을 제어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헤드셋과 아바타의 머리 그리고 컨트롤러와 아바타들의 손을 연동을 하여서 이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요. 후에 이를 포톤 네트워크에 동기화를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XR 오리진 움직임과 아바타의 움직임만은 있으면 동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에 싱크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제 플레이어가 다른 네트워크로 넘어갈 때는 이 플레이어만 넘어가지 XR 오리진은 같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XR 오리진의 움직임을 받아주는 싱크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동기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데이터에 접근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 컨트롤러의 버튼에 접근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이 디폴트 인풋 액션에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여기에 있는 run 기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인덱스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인풋 액션을 만들었을 때 이를 모르고 인덱스를 바꾸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여기에 액션 베이스 컨트롤러를 상속받는 커스텀 스크립트를 만들고 저희가 원하는 run 액션 프로퍼티를 만들었습니다. 후에 이 버튼 타입에 이 run 액션 레퍼런스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뒤에 있는 애니메이션까지 연동을 해 주었습니다. 위에 이 커스텀 액션 베이스 컨트롤러에 접근을 해서 이 run 버튼을 눌렀는지 오른쪽 컨트롤러에 A 버튼을 눌렀는지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아이들, 워크, 런 이 애니메이션들을 블렌드 트리를 통해 이 사막 연산자로 블렌드 트리를 통해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달리기 걷기뿐만 아니라 이 손가락의 트리거, 그랩,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최적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최적화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이 뒤에서 설명드릴 메타버스 박람회 피드백 중에 멀미가 많이 난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미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있나 생각을 해보다가 프레임을 높이면 멀미가 덜 하다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한번 최적화를 공부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 맨 처음 오클루전 컬링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맵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저희가 바라보지 않는 부분은 굳이 렌더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클루전 컬링으로 배치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은 배치수가 나온 966 그 지역에서 657까지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배치수를 공부하다 보니 이 UI에도 배치수를 줄일 수 있는 스프라이트 아틀라스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UI에 적용된 텍스처들을 하나로 합치는 아틀라스를 적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어의 레이 인터랙터로 물건을 잡았을 때 이 아이템의 콜라이더와 캐릭터의 콜라이더가 부딪히면서
둘 중 하나가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를 트리거를 통해 무시를 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매트릭스 레이어를 통해서 아예 무시하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건들다 보니까 나머지 계산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보여서 필요한 것들만 세팅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뭐 1층과 캐릭터, 바닥과 뭐 아이템, 몬스터가 휘두르는 도끼와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필수 충돌만 구현을 해놓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는 식으로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돌려보니까 처음에는 평균 60의 로딩이었다가 모든 것을 적용하고 나니 평균 120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저희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 해결들인데요. 문제들은 이제 각 팀원들이 겪었던 문제들입니다. 뭐 이벤트 디스패처, 뭐 커스터마이징, 뭐 동기화 같은 문제들이 있고 여기 뒤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 리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캐릭터 리깅을 할 때 오큘러스 퀘스트 헤드셋과 아바타의 머리를 연동하다 보니까 이 헤드셋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아바타가 따라가면서 아바타가 하늘로 뜨거나 땅에 파묻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를 이 HMD의 실시간 키높이와 모델 높이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 보정값을 대입해 주니까 HMD의 높이 상관없이 캐릭터의 높이는 똑같고 이 플레이어의 눈높이도 항상 고정돼 있음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타버스 엑스포에 저희가 시연을 했습니다. 이 시연을 위해서 저희 팀원들끼리 한 25일 정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팀끼리 협업을 하면서 각자 파트를 나누고 그 파트 속에서 다른 사람의 파트까지 건드릴 때는 서로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문제가 없도록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인들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우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멀미나 아이템이 잘 잡히지 않는다. 이 부분은 당시에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서 메타버스가 끝나고 앞서 말씀드렸던 최적화를 통해서 FPS를 올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UI가 잘 보이지 않는다. 맵이 어둡다. 아이템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유저 친화적으로 만든다고는 하지만 이 개발자 입장에서 눈 맞춤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끝나고 5분, 10분간의 시간이 있을 때 바로바로 수정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 플레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시청을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평가위원 분들께서는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주를 목표로 하면서 네트워크 게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과감하십니다, 정말. 현역에서도 이런 무모한 시도는 잘 안 합니다. 사시면. 어쨌든 포톤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네트워크 자원을 쓰시면서 하신 것 같고요. 깃허브나 노션 같은 것들 벌써 이제 익숙하게 쓰실 수 있으면 저는 정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습으로서 되게 훌륭한 아이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컨셉 자체는 대바대죠. 네, 대바대에서 대바대 살인자 컨셉과 도망자 컨셉 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4-1을 이해했고 아주 익숙한 오류 사항들을 그렇죠. 우리도 팀원들하고 막 일을 할 때 보면 저런 거 때문에 이렇게 고쳤고 저렇게 고쳤고 되게 정상적이고 정석적인 방법을 아주 축약적으로 따라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분들은 왜 어쩌다 이렇게 이 클래스가 다 잘 따라오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엑스포였던 것 같아요. 맞죠? 엑스포라는 하나의 코바카에서 이걸 딱 박아 놓으시고 자 여기에 출품합시다 했더니 거의 모든 팀원들이 4주 만에 3주 만에 이렇게 어쨌든 뭐 완성도는 떨어지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저 엑스포라는 대중한테 한번 보여준다, 내 제품 보여준다 이것 때문에 미친 듯이 하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아주 집중하기에 좋은 그런 거 만드셨는 것 같고 다 잘 봤어요. 그래서 물병이나 이런 아이템 같은 것들은 조금 좀 안 어울리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미션을 성공해서 나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미션이 뭘까가 궁금했는데 결국 이제 물병 찾기, 뭐 찾기 차라리 열쇠가 좀 조각이 나 있으면 조각과 풀 찾으면 풀은 좀 그렇다. 순간 접촉 본드 이런 거 찾으면 야 열쇠 완성 뭔가 조금 더 이제 개연성이 있어지는 근데 어쨌거나 제 판단은 실습 아이템으로서 1대3 대전 네트워크 아이템 이런 것들이 되게 정말 압축적으로 개발자로서 겪어야 하는 실수들을 다 겪으면서 잘 만드셨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VR에다가 네트워크. 예, 그 두 개의 조합이 참 붙기가 참 어렵고 붙어도 참 문제가 많은 조합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잘 붙이셨고 예,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 지금 포톤으로 쓰시게 되면 사실은 지금 아마 무료 버전이면 10명 이내니까 10명 이내에서 방탈출은 꽤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춰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VR에서도 아까 말한 뭔가를 체험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방탈출 소재도 잘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드셨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거는 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가지겠지만은 사실 개발하면 삽질을 많이 해요. 근데 삽질이 삽질로 끝나느냐, 아니 삽질에서 얻느냐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야지 이게 삽질이 삽질 이상으로 내 경험이 되고 내 깜냥이 되고 내 지식이 되는 수준으로 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하고 해결 방안 고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드백 아니면 거기다 결과가 나오는 그 과정은 너무나 개발의 정석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중에라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션이나 아니면은 뭐 트렐로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 매니지먼트 툴을 쓰신 것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매니지먼트 툴은 사실 그냥 이런 거 쓸 때쯤에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것을 만든다 일정 외에도 각각의 멤버들이 얼만큼 작업을 했느냐라는 것, 각각 요소들에 대한 진척도까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발전을 하셨으면은 아마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고 꽤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퍼즐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방탈출이라고 불리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다듬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로 끝낼 거 아니시죠? 좀 더 다듬으실 거죠? 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듬으셔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도 이참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개발에 대한 경험, 팀 매니지먼트에 대한 경험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로서 자산으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여기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네요. 네. 뭐, 아까 대바대나 아니면 제오인격 그런 데서 벤치마킹 한 것 같고, 기획적인 요소에 힘을 조금 빼고, 기능 구현에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누구 아이디어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초기 기획을 하여서 네. 네. 그래서 기획하에서 개발을 하는 도중에 제일 큰 난관이 뭐였어요? 우선적으로 한 달밖에 없는 기간에 맞춰서 볼륨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에 맞게 또 저희 모두 네트워크 개발이 처음이다 보니까 또 네트워크 연결에도 걸리는 시간을 계속해서 일정을 다시 새롭게 짜고 그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축소할 수밖에 없던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차피 이 컨텐츠는 선형 구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얻고 그냥 이벤트 값으로 잡아서 탈출 가능하냐 못하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는 크게 변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동기화로 시작해서 동기화로 끝나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리깅 때문에 좀 힘들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역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VR에서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씬에서 이제 한 140명까지는 동기화를 시켜봤어요. 그런데 뭐 별의별 짓 다 해봤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실제 데이터 값과 다른 유저에게 보이는 게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동기화돼 있으면 각각의 유저의 좌표는 서버가 들고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동하면은 그것도 일정 간격으로 동기화는 시키겠죠. 근데 VR은 문제는 거기서 머리도 가만히 안 있고 손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번째,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 값을 발생시키기 위한 상호작용이 있으면 특정 A라는 유저가 발생시킨 상호작용을 다른 B, C, D에게도 공유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불특정하게 변수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게 실제로 다른 유저 눈으로 보면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까 다른 유저가 들어왔던 영상 보면은 약간 좀비처럼 팔을 들고 있는다든가 실제 사용자는 팔을 이런 식으로 흔들었는데 다른 유저 눈에 보이는 건 약간 부자연스럽게 보인다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솔직하게 동기화를 시키셔서 그래요. 사실은 거기서 꼭 필요한 정보랑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랑 기획적으로 구분을 하시고 이 부분은 어느 타이밍에 싱크를 맞춰야겠다. 나머지는 그냥 로컬에서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뿌려줘도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약간 편법이긴 한데 그래도 게임의 플레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좌표만 동기화시키고 나머지 발생 변수들은 이제 로컬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팁 가지고 완성도를 좀 더 높여보면 좋을 것 같고 되게 고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